미국의 어느 공항. 장애인 인권 운동가이자 여성 변호사인 블레슬린이 전동 휠체어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그 옆을 지나면서 브레슬린이 들고 있던 컵에 25센트짜리 동전을 던졌습니다. 동전이 컵에 빠지면서 커피가 튀자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린 여인은 허겁지겁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동전을 던진 여인의 실수, 혹시 우리의 실수와 같지는 않은가요? 휠체어에 앉은 겉모습만 보고 불쌍한 장애인으로 여기는 편견. 누군가의 일부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는 우리 사회에는 여러 모습의 사람들이 존재하며 활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장애를 이렇게 정의하곤 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정의하는 편견의 색안경을 낀 채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잘하고 못하는 게 있는 것처럼요. 누구라도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죠. 그럴 때 말고는 도움은 원치 않아요. 저에게 장애는 그저 일상이니까요. 저에게 무엇이 없다는 객관적인 사실보다 더 피부에 와닿게 직면한 건 장애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어쩌면 장애를 장애로 만드는 것은 바로 그런 세상의 시선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 뚱뚱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안경을 쓴 사람, 피부색이 다른 사람,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 장애인은 그중 한 명일 뿐입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반짝이는 인품과 재능, 능력을 가지고 있듯이 편견을 벗고 마주할 때 서로 진짜 반짝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반짝임을 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장애인이요? 딱하다? 안타깝다? 도움을 준 적은 있어요. 볼라드 있잖아요. 그 기둥에 걸려서 넘어진 시각장애인을 이렇게 세워줬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은 좀 무서울 때도 있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장애인을 마주쳐본 경험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한국엔 장애인이 많이 없나? 우리는 흔히 장애인을 타자화하여 생각하고 쉽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곤 합니다. 도움을 줄 때도 있지만 장애에 대해 무지하고 편견이 앞서기도 합니다. 장애인이 바깥에 많이 외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평소에 생각할 기회를 놓칩니다. 더 나아가 장애는 나와 전혀 관계없는 먼 이야기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장애가 우리와 별개의 분리된 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특정한 사람들만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고 막연한 거리감이나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장애인을 대할 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장애, 그리고 장애인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장애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장애의 의미와 장애에 대해 알아보고 장애 유형에 따른 응대 에티켓,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미와 원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인권의 개념을 통해 직장 내 장애인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시키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용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란 무엇일까요? 장애는 흔하게 접하는 단어일 수도 있지만 뜻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 와닿을 것입니다. 장애에 대해 말할 때 기본적으로 UN 장애인 권리 협약의 개념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여기에서의 장애는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개념이며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람과의 동등한 기초 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야 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합니다. 즉,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장애는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편견으로 인해 그리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편의나 배려가 부족하여 발생합니다. 장애의 의미를 통해 우리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결함이 발생함으로써 자신이 스스로 개인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을 전혀 갖출 수 없거나 부분적으로 갖출 수 없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자면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엔은 1980년 세계 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을 채택하면서 이들 간의 구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의 개념을 이렇게 넓게 정의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인구의 10%가 장애 인구에 해당한다고 추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에 따라 장애인의 범주는 장애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한편 장애인에 대한 국가별 정의도 조금씩 다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한국은 장애 유형이 의학적 기준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생활상의 주요한 활동 중 하나 이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라고 보는 면은 한국과 비슷하지만 그 외에 그러한 손상의 이력이나 기록, 그러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즉, 장애 유형의 사회적인 어려움까지 포함하여 범위가 넓은 것이지요. 이에 따라 한국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등의 장애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발달장애, 학습장애, 알코올 중독, 피부, 혈액부터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외국 이민자, 타인 의존자, 노동력 감소자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장애 인구 비율이 다른 것은 각 나라마다 장애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약 6%, 멕시코는 7.2%, 미국은 11.9%, 독일은 17.5%로 많은 국가들이 알코올 남용, 에이즈, 암과 같은 질병을 장애에 포함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장애 범위는 매우 협소한 편입니다. 그러나 장애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경향이므로 우리나라 역시 장애 인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는 피부색, 성별 등과 같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의 한 부분입니다. 하얀 피부색이 아닌 검정 피부색을 가진다고 해서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고 해서 인간으로서의 특징을 잃는 것이 아니듯이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인간의 특징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장애를 가진 사람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욕구와 권리를 갖습니다.
흔히 우리는 장애인이니까를 비롯하여 너희 나라가 아니니까, 못 배웠으니까, 여성이니까, 어리니까 등의 이유로 차별합니다. 차별이 아닌 단순한 차이일 뿐인데 말입니다. 차이는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른 또는 그런 정도나 상태로 국가 간 언어 차이,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말합니다. 반면 차별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으로 성차별, 인종차별, 장애인차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이 장애 때문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기본적 욕구와 권리를 누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가 되고 폭력 및 학대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차별은 장애인을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는 행위이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막아 그들을 사회에서 소외시키는 행위인 것입니다.